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0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예상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해서 226명에 그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압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언론에서 예상과는 달리 경합 지역에서 전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다 이긴 그런 결과입니다. 또 일반 투표에서도 여론조사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 전 부통령에 앞서서 2.1%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와 동시에 지금 현재 상원의원, 하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상원의원 선거도 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하원의원도 과반까지 5석만 남겨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은 물론 상하원까지 다 휩쓰면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거 전에 미국의 유력 신문과 우리나라 보도기관이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앞서거나 근소하게 선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는 원래는 트럼프 당선인이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선거 당일날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미국의 여론조사가 선진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면서도 우리 언론보다, 우리 또 여론조사 기관보다 정확하지 않다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미국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틀린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우선은 주로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노동자 계층이 실제 일을 하면서 여론조사의 항목이 많아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근무 시간에 이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보정하지 않는 미국의 여론조사가 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배경은 트럼프는 이번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가는 그런 간단 명료한 호소력 있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민 대전에게 호소력이 있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기에 물론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높은 인플레와 그리고 이민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무슨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4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 대한 통치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실패가 트럼프의 승리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바이든 정부는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데 다 그 관계를 해서 국내에 말하자면 경제를 돌보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후 통제를 해서 중국을 그 말하자면 미국의 국익에 맞는 그런 경제 관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적에게는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또 미국의 그동안의 동맹들에게는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과거의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 경찰국가에서 이제는 그 경찰국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 노선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중들은 그 4년 동안 누적된 인플레가 무려 4년 누적 인플레가 20%를 겪고 있어요. 이것을 국민들은 그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해리스 후보의 결정적인 그 말하자면 선거 과정에서 잘못은 언론에서 지난 조 바이든과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물어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정부의 실정을 인정하고 자기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해리스가 새로 바이든 이후에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중요한 페이지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2기에 세계 경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그 민주당 정부는 미국이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이념하에서 세계 경찰국가로 군림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말하자면 미국 국익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수교 이후에 세계 공장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것이 트럼프 향후 경제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미국의 수입 국가에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이렇게 국가가 엄청난 그 말하자면 그 무역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보편적으로 10% 내지 20% 정도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고 중국에는 특별히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미국의 수출 규모가 최대 448억 줄어들 거로 예상합니다. 이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트럼프 정부와 많은 그런 미리 가서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트럼프 당선도 예상 못하고 그런 외교를 미리 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IRA, 인플레 감축법, 그다음에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으로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오히려 그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오면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그 미국의 최근 중국의 무역이 막히면서 미국의 수지 흑자 들어가는데 우리가 흑자가 가장 많은 그 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것이 트럼프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규제를 할 때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다음 최근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우리 조선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서 이것이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형식으로 이 조선업도 미국에 와서 조선업을 건설하고 미국과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요구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인력도 뺏기는 거고 우리 말하자면 그 내수 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를 물리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일본이 1980년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를 2배나 절상해서 그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30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중국이 과연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얼마나 견제하고 그 후유증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대응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선진국이고 부국이기 때문에 군사 주둔비를 인상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유세 과정에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는 국방비 주둔비에 대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30년까지 준비를 1조 5,200억으로 타결을 했는데 이 비용보다 엄청나게 이것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화시키고 엄청나게 높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 굉장히 우리의 관건인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의 주둔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북한과 이제 군사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은 미국 주둔을 요구하고 엄청나게 10배나 되는 그런 군사비를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미군이 그렇게 요구하면 미국이 나가서 좋다 이렇게 하는 여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지금 아직 그 여론의 비율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북한과 우리의 군사적인 관계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해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우리는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 주둔이 아니라 북핵에 대응한 핵이다. 최소한도 핵이 아니면은 미국의 이 핵 우산을 확실하게 하는 보장을 해야 된다. 오히려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게 되는 것이 국내 여론에서는 또 많은 언론에서 비판할지 모르겠지만은 강하게 나오는 미국의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이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봐야 되겠지만은 국민적 여론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트럼프의 우리가 2기 정부에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실패를 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가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시기에는 비교적 그래도 긴장보다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새로 미국이 경찰 국가를 세계에서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중단시키려고 하루 만에 중단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2기가 한반도의 긴장이 아니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트럼프의 내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듣지 않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 회담도 방해하라고 썼습니다. 또 국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기본적인 평화 노선을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기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았고 또 상하원 의원을 그 장악했기 때문에 내각 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철저하게 견제하는 산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그 내각이 트럼프의 그 한반도의 평화 노선을 실천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해군 전력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여기에서 미국이 지금 이미 그 해양과 관련된 산업이 다 지금 이미 그 많이 그 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그 선박 제조와 관련된 산업에 많은 요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말하자면 선박 제조 공장을 그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존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일반 선박이 아니고 뭐 군함이나 이런 군수 산업은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에 한번 고치면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미국의 트럼프 요구는 미국과 한국의 FTA의 이런 그 협상과 그런 그 체결된 것을 다 원적으로 해결시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과거에 했던 그런 그 말하자면 협약도 원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미국의 그 국내뿐만 그 핑계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그 메가 이런 노선을 트럼프가 이제 견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 중심, 대한민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그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미국의 그런 외교력을 펼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미국 얘기, 일본 얘기만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익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선주의로 외교 노선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구성원도 이러한 그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하나로 집합해서 하나로 모아서 미국의 트럼프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가지고 우리 국익을 수호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이 그 우리 내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우리와 혈맹입니다. 혈맹인데 혈맹이 우리가 보기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오늘 트럼프 정부 2기의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데에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